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김 부장입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굿파트너스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산에서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 실무에 대한 유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명 이상 단체 요청 시 지방 출장 강의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중진공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으로 전쟁통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최대 4시간의 시간이나 걸려서 상담 신청을 하셨다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님은 신청은 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쟁 같은 중진공 온라인 상담 예약 신청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도 중진공 관련으로 업체 대표님과 유료 상담을 진행했고 서울 지역 상담 신청 날 오후에 상담 신청을 하신 업체 대표님과도 유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표님들의 고민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획 없이 시작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여러 개를 설립해서 사업을 실행해 왔고 그러다 보니 매출이 분산되어 정책자금 대출이 힘들었으며 또한 벤처 인증 등 각종 혜택을 받고자 할 때 걸림돌로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종 선택을 잘 하자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자금의 문을 많이 두드리시게 되는데요. 정책자금을 잘 받으시려면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이 정책 우선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접 생산이 아닌 OEM 제조도 조건을 맞추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도소매업 유통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면 세금 때문에 매출 누락이나 회사 쪼개기 같은 행동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다 보니 상품 노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여러 개로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출이 분산되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에 취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 자본, 영업이익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기본은 매출입니다. 매출이 많아야 그만큼 많은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4분의 1, 유통업은 8분의 1 정도가 각 기관별로 대출의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최소 5천에서 1억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억 이상의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 총계가 꼭 1억 이상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손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너무 작으면 이자 보상 배수가 1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쯤에는 관리를 맡기신 기장세무사에게 가결산을 요청하여 다음 해의 결산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 신용도 향상을 위한 각종 인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구소 또는 연구부서는 관리만 잘하시면 전담 연구요원의 급여 등 연구개발 비용의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경우 연구 관련 부서가 있는지 연구개발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소재부품 인증,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들도 있습니다.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은 정책자금 대출 한도의 상향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위 인증들은 일부 비용이 들어가긴 하나 대표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노력한다면 큰 비용 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자금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의 종류는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중진공 자금은 직접대출입니다. 그리고 기부하신 분은 보증서 발급으로 인한 간접대출입니다. 직접대출과 간접대출을 시간차를 두고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금들은 한 번 받을 때 최대한 크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직원들도 KPI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신규 업체 위주로 자금을 집행해주는 편입니다. 증액을 요청하는 업체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을 위해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든가 벤처나 이노비즈 등 인증을 획득했다든가 담당 직원들의 KPI 점수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받을 쪽과 돈을 주는 쪽이 둘 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둘 다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징검다리 역할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공장이나 사무실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더라도 5년, 10년 후에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정책자금과 각종 인증을 통한 관리를 잘 하시고 성장기 이후를 대비해서 공장이나 사무실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성장기 이후에 사업 성장성이 떨어져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매입해둔 공장이나 사무실에 대한 자산 재감정을 받아 추가 대출을 통해 돈맥 경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하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번 중진공 시즌이 끝나면 내년까지 또 되는 대로 사업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을 이제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번 23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준비는 21년 1월부터 했어야 합니다. 23년도 중진공 대출의 기본 서류는 21년도 재무제표가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사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원래 목표한 부자 사장님의 길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